LH가 계속해서 기강 회의를 스스로 외면해왔다라는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수차례 기강 회의 외면해온 LH 내부 감사 결과 내용 2018년 6월 감사부서 근무 A 차장 2017년도 내부 경영평가 결과 확정 책정 임의로 유출을 했다. 1등급 비공개 문서인데 자 근데 이 입장이 황당해요. 유출한 A 차장이 나 궁금해서 봤다. 견책 조치했다고 합니다. 당당해요? 궁금해서 봤는데 뭐. 자, 2018년 보상 업무 담당 B 부장은요.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유료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일타 강사입니까? 뭡니까? 동료 직원이 참석한 것처럼 출석 사인을 위조한 뒤에 지원금 수십만 원까지 챙겼다. 그런데 정직 1개월 권고만 그쳤다. 일타 강사로 나선가 하면 2012년 5월 세종행정중심 복합도시사업본부 근무 C과장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에 당첨 3개월 만에 지인의 입주자 지위를 팔아서 400만 원 벌금이요. 감사실은 징계시효가 끝나서 경고를 권고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LH가 작년에 매우 구체적인 투기 제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LH가 작년에 이 투기 제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어쩌면 이런 투기 의심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살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지난해 7월 LH가 직원 A씨가 재직 시절에 퇴직자인데 투기 의혹 관련 구체적 제보를 접수했다. 관련자 성명과 땅 주소지 등등도 다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그런데 LH에서 퇴직자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 안 된다. 사건 자체 종결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변호사로 재판도 많이 해보셨고 형사사건도 지금 많이 하시고 또 무엇보다 형사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직 시절에 구체적으로 투기를 했다라는 땅, 주소와 이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첩보 제보가 왔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퇴직자니까 해당 안 돼. 종결합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때는 주변 배경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종 수사와 조사로 주변이 하얘지니까 검은색이 상당히 검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의혹들로 주변이 검으니까 이 사건조차도 그렇게 검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이 워낙 검으니까. 마땅히 이와 같은 제보가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 의뢰를 함이 마땅합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상당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수사 의뢰를 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국가 공기업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감사 대상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없다. 예. 규정을 개정해야겠죠. 규정을 바꿔야지. 전직 직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공기업의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이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당시입니까? 맞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당시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부에 대한 자체적인 제보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라는 이유로 이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 등기부, 등본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있었지만 이 사안들이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임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뭔가 대형 참사나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거기에 따른 전조 현상들이 아주 조그만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LH 사건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대를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대형 참사가 터지기 전에 전조적인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커다란 쓰나미처럼 엄청난 일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 그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이던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럼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 변창흠 장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시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나 했습니까? 지난달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급격하게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주택자 등에 대해서 공직 기준을 분명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 하지 않았다고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어서 같이 가겠다는 인사 기준을 정하고 난다면 과거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 다 이렇게 정리되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윗물이 맑지 못한 상태에서 아랫물이 이 상원들이 지켜보면서 이 정도 내용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구나. 투기하다 걸려서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저간의 공직사회 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두렵게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되는 건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하면은 스스로 자진 사의를 표명하고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원만하게 문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리더십이라고 목 놓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벌 100개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는 즉각 경질, 해임을 통해서 이 사건에 관한 총체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변 장관이 지난번 국회에서 대답할 때는 내가 LH 사장 재직 당시에는 항상 이 청렴과 공직 기강, 투기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왔다. 수없이 강조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제보도 묵살되고 LH에서 구체적인 투기도 있었고 변 장관이 추억했던 LH 사장 재직 당시의 상황과 지금 보도로 드러나고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이 좀 너무 국민들 보기에 상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우리 박 변호사께서 너무 주변이 검다 보니까 검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주셨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동산 문제, 투기 문제를 재테크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어떤 문화들이 있고, 그거 못하면 나는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되는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가 터진 것이 차라리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대통령은 적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아까 제가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3기 신도시 뿐이겠어? 다른 데는 없을까? LH 뿐이겠어? 다른 데는 없을까? 다 이렇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만 그랬겠어? 다른 때는 안 그랬을까? 이런 6가지 질문이 국민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죠. 이런 것인데 우리 김병민 의원님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야당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국내 분노를 대신해서 선명하게 공격을 하시지만 그럼 국민께서 야당에게는 안 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제에 이런 문제들을 좀 구조적으로 아주 회초리는 저희가 맞고 있고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혼날 때 혼나야죠. 혼나는 건 저희가 혼날 테니까 일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변창흠 장관 LH 재직 시에 계속 강조했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LH라고 하는 곳이 특히 옛날 과거에 토지공사가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하고 하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보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견문을 생심이라고 혹시 그 문화 전체가 그런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사장의 그런 간곡한 지시나 당부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뭐 대단히 죄송하게 제가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 앞에 우리는 정말 이번에 회초리 달게 맞고 이거 반드시 문화까지도 다 개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